네, 오늘 숙제하는 기분이에요. 갑자기 영상이 뭘 찍어야 되겠다라고서 막 생각이 나서 생각날 때 찍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세 번째 찍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거 하는 것 같은데요. 질문에 답변 드리고, 그리고 또 영상 찍어서 또 올리고, 은근 중독성 있어요. 자, 지금 설명해 드릴 거는 가변시 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의외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가변시 포스트. 요거를 C포스트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샷같이 스텐션 튜브 같이 그런 색깔로 돼 있어요. 여기 뭐 긁힌 자국이 있는데 이 제품은 카인드 샷이라는 좀 오래된 제품이에요. 자, 작동법은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여기 리모트가 있어요.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리모트를 누르면은 이게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리모트를 다시 누르면은 좋죠. 다시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리모트를 누르면은 들어가고, 리모트를 누르면은 이 케이블을 당기는 방식이에요. 케이블을 당기면은 올라와요. 이거를 왜 쓸까요? 자전거 오르내리기 편하게 하려고 쓰는 걸까요? 아니죠. 아마 좀 산 타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풀샥에 많이 달려있고 완차에도 거의 달려서 나와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옵션으로 그냥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완차에 풀샥으로 된 자전거에는 기본 옵션으로 달려서 나오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자전거를 그냥 뭐 오르내리기 편하게 타는 게 아니라요,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산에서 올마운틴이나 트레일 바이크, 이런 자전거들은 산을 막 타다가 보면 어필이 있잖아요. 어필이 있을 때는 안장을 내 원래 타는, 정상적으로 일반 도로에서 타는 높이로 어필을 해야지 페달링이 힘이 전달이 잘 돼요. 그런데 막 산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리막길이 확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대로 타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웨이백을 해줘야 돼요. 웨이백은 엉덩이를, 여기 있던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빼줘야 돼요. 거의 이쪽까지도 빼주기도 해요. 경사도에 따라서. 엉덩이를 빼주는 이유는 자전거가 앞으로 전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내리막길이 있으면은 뒤로 빼줘요. 그리고 긴 시간 다운힐이 있을 때는 요 샥이, 요게 이제 가변 슈퍼스트가 없었을 때는 안장을 그냥 일부러 내려주고선 탔어요. 그리고 어필이 나오면 다시 안장을 빼서 타고. 그런데 이 웨이백을 하려면은 엉덩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면 체중이 앞에서 뒤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향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자전거를 타다가 처음 가는 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필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내리막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레버만 눌러주면은 바로 무게중심을 바로 낮춰버릴 수가 있어요. 무게중심이 낮춰지면 어떻게 돼요?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은 제 엉덩이 좌우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 굉장히 쉬워져요. 공격적인 라이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게중심을 낮추고. 그래서 저런 가변 시포스트를 써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런 리모트가 없이 그냥 요 안쪽에서 레버를 이렇게 당겼어요. 요 안쪽에 보시면 요게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 이걸 당기는 방식인데, 레버로 이렇게 눌러 가지고서 내렸던 방식이 같이 나왔었어요. 이거랑. 그게 더 저렴했고. 그래서 싸니까 그걸로 선택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고는 넘어오셨어요. 막 갑자기 내리막길에서 손을 이쪽에다가 집어넣고서 한 손을 빈 상태에서 얘를 누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누르면은 내리막길에서 이제 경사가 심한 그런 돌이 있거나 경사가 심한 곳에서 한 손을 놓고선 누르고선 내리고 번거롭죠.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눌렀다 내렸다 하면서 무게중심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다른 제품들도 많이 나왔는데, 스프링이 들어가서 기계식으로 된 애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에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 락샥에서 나온 리버브샥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종류는 지금은 이제 뭐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뭐 OEM 생산을 해서 뭐 하기도 하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은 어떤 수준까지 갔냐면은 이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하는 방식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기술이 점점 좋아지죠.
무선이라 그러면은 배터리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배터리 충전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구형이라서 케이블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완차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안으로 선들이 숨어서 들어가 있어요. 선들이 숨어서 들어가 있어서 보기에도 깔끔하고 그리고 이질감도 별로 없어요. 이런 스텐션 튜브도 이렇게 그냥 검정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격 흡수로 달아놓은 게 아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 그래블 바이크나 CX 같은 거 보면은 충격 흡수용으로 해서 막 스프링 달려 있고 이런 거 똥템이에요. 사지 마세요. 지오메트릭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주행을 하시면서 원하지 않게 내가 원하게 바꾸는 건 상관이 없는데 출렁출렁 되면은 페달링 할 때 힘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겠죠. 아주 예전에 그게 나왔었어요. 굉장히 예전에 한 20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충격 흡수용으로 해서 나왔는데 조용히 사라졌다가 그래블 바이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슬그머니 또 그게 살아나더라고요. 똥템이에요. 스템에서 샥이 이쪽에 뭐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껐덕껐덕 되는 거 똥템이에요. 조향을 할 때 굉장히 거슬립니다. 저도 써봤는데 그런 거는 똥템이에요. 아예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염두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달았다가 다 띄실 거예요. 제가 써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이제 각도가 두 개가 올라가 가지고서 이렇게 관절같이 뒤로 꺾이는 방식도 있었는데 그거는 올라올 때 다리로 잡고서 올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게도 조금 나갔어요. 덩어리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나왔다가 사라졌고 지금은 이 가변 C포스트가 거의 표준화가 됐어요. 올마운틴이나 이제 트레일 바이크 쪽에서는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올마운틴 타시는 분들 중에 가변 C포스트가 없다면은 정말 강추하는 옵션이에요. 가격대별로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요. 물론 여기에 맞춰서 이 파이에 맞춰서 내 C포스트에 맞는 규격을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도 제 자전거를 보면은 깊이가 한 요 정도에서 멈춰요. 이쪽에서 링크가 이쪽에서 걸려버리기 때문에 파이프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죠. 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깊이 얼마나 깊이가 들어가는지 그걸 보고선 거기에 맞는 규격 안장을 최대한 뽑았을 때 그 규격을 맞춰 가지고 하셔야 돼요. 최소한 얘가 깊이 한 10cm 정도는 박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자전거가 좀 안정되니까. 너무 얇게 조금 꽂혀 있으면은 이만큼 꽂혀 있다 그러면 체중이 실리면 어떤 힘이 작용을 해요? 뒤쪽으로 넘어가죠. 무게가 자꾸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터진다는 거는 파이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10cm 정도 박힌 상태를 계산하고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변 C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더. 카인드샥 요즘에 나오는 제품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얘가 에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안 올라와요. 그럼 정비를 보내거든요. 다른 리버브샥이나 에어가 들어가는 거는 주입구가 그 샥펌프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주입구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짜증나게 돼 있어요. 안에를 다 열어서 보면은 동그랗게 룰렛 같이 구멍이 조그만 구멍들이 막 되게 많이 있어요. 몇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멍에 하나 정말 바늘구멍보다 좀 두꺼운 그 하나로 바람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은 돋보기 같은 걸로 후라시 비춰서 봐야 돼요.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공 넣는 그 축구공 같은 거 넣을 때 펌프에다 연결해서 넣잖아요.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꽂고선 에어를 보충을 하면서 타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정비를 맡기시면 됩니다. 에이스를 보내세요. 네, 가변 C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고맙습니다.